자, 아까 제가 조건적 스타일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조건적 스타일링은 뭐냐면 엄청나게 많아요. 테일인드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사용해봐서 그렇지만 사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호버라는 게 있죠. 호버. 자, 호버라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호버를 줘가지고 내가 뭐 색상을 입히거나 디자인을 입히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first나 last라는 녀석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입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번에는 요 안에다가 네브라 쓰고 그 다음에 ul li 곱하기 3개 그 다음에 a 텍스트라고 쓰시고 샵 여기는 그냥 아이템이라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여기가 아니죠. 지금 쓰고 있는 게 이 녀석이죠. 자, 여기다가 얘는 클래스 보더 얘도 마찬가지 블랙이라 할까? 보더 그냥 보더 4 이렇게 줄게요. 그럼 박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각각 li한테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클래스 얘도 보더 그 다음에 보더 레드 500 이렇게 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A한테는 뭐라고 할 거냐면 텍스트 3 REM이라고 그냥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커졌죠. 이거 잠깐 코드를 이렇게 분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li를 선택하는데 이 li 중에 첫 번째 자식인 li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first라고 쓸 수 있어요. first 한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얘는 이 녀석은 텍스트 색상이 레드다. 이렇게 그러면 first만 레드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죠. 보이죠? 그쵸? 자 여기다가 제가 last라 써볼게요. last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얘한테 쓰면 안 되겠죠. 얘는 last가 아니니까. 그래서 first fa first인 녀석한테 이 last는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last 준 다음에 뭐 텍스트 bg라 할까요? bg 레드 뭐 300 이런 식으로 준다거나 그러면 얘한테 이런 식으로 속성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적 스타일링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아니면 뭐 오드, 뭐 이븐, 뭐 홀수 번째냐 짝수 번째냐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건을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얘 같은 경우는 호버라는 거죠. 호버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색상이 변경되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A 엘리먼트가 하나의 그룹인 거죠. 그죠? 그러면 그룹을 지어주게 되면 그룹 호버했을 때 그룹 단위로 색상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룹 단위로. 그룹 호버했을 때 뭐 얘네 스트로크 화이트 그 다음에 뭐 텍스트 화이트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변경해 주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테일인드가 원래는 호버를 일일이 줬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룹이라 쓰고 그죠? 그룹이라 쓴 다음에 나는 뭐 그룹 지은 녀석 있죠? 그룹 호버라고 있죠? 여기다가 그룹 호버를 해볼게요. 그룹 호버에서 텍스트를 뭐 예를 들어 블루로 변경해줘. 그죠?
그룹 호버 텍스트 맞나요? 그룹 그 다음에 그룹 호버 텍스트 블루 300이라 써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되면 그 그룹 단위로 색상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이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적인 스타일링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div 하나만 써볼까요? 텍스트 3 rem이라 쓰고 자 안녕하세요라고 쓴 다음에 자 그러면 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비포 애프터라는 게 있어요. 자 비포 애프터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네. 자, 비포 애프터 안 나오나? 비포 애프터 자 여기 있다. 비포 앤드 애프터라는 게 있죠. 그러면 애프터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애프터라는 거는 이 스판한테 애프터를 주게 되는 경우에는 이 애프터는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포라는 거는 이 안녕하세요 요 앞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줘보겠습니다. 애프터 얘한테는 줄 때는 컨텐츠라고 쓰셔야 돼요. 컨텐츠가 활성화 기능이니까 반가워. 그러면 여기에 반가워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비포라고 써볼게요. 비포. 여기는 어서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타일링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제가 인풋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인풋. 자 우리 인풋 진짜 많이 쓰죠. 인풋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일인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노멀라이즈 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보여요. 그래서 보더는 좀 칠해주고 보더는 4.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포커스 했을 때 포커스라는 거는 이 클래스 얘를 딱 클릭했을 때죠. 그러면 여기다가 포커스 한 다음에 포커스 했을 때 포커스 색상을 뭐 샵 df 뭐 af 이럴까요?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조건을 붙이면서 스타일링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고요. 뭐 천차만별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반응형 같은 경우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MD가 뭐냐면 여기다 MD라 써볼게요. MD. 그러면 MD 나오나? 미디어라고 쳐야 되겠죠. 미디어 쿼리. 이건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 테일인드 치트시트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 MD를 할게요. MD. 자 MD는 그러면 민이드는 무슨 말이냐면 768 이상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768. 그러면 이제 768 그러니까 맥스가 2하고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코드가 MD는 뭐 768. 그럼 768에서는 뭐가 나오다가 그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768 이상에서는 뭐 특정 코드가 뭐 어떻게 나오게 하고 그 이하에서는 뭐가 나오게 뭐 그런 식으로 뭐 미디어 쿼리를 정해서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텍스트 EREM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자 평소에는 얘가 글씨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한 50픽셀만 갖는 거죠. 평소에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MD, 즉 MD라는 거는 768 이상일 때
그러면 평소에 50픽셀 가지고 있다가 50픽셀은 너무 크다. 그냥 30픽셀 할까요? 그 다음에 평소에는 요 30픽셀을 가지고 있다가 768 이상일 때는 코드 이게 글씨 크기를 키우는 것도 가능하죠. 지금 MD 했죠? 텍스트 좀 더 키워볼게요. 3REM. 그러면 글씨 커지죠. 이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768 이상에서는 글씨가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다가 FI first letter. 자, 이런 거 뭐냐면 이거는 문장의 요 제일 먼저 있는 요 녀석이거든요. 여기다가 텍스트를 뭐 한 100픽셀 이런 식으로 키워볼게요. 자, 보이죠? 이 녀석을 해요. first letter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 줄만 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다가 first line이라 쓰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린으로 바꾸겠다. 얘는 500이라 쓸게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보이죠? 그래서 리액트에서 테일인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호버했을 때만 변경되게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적 스타일링을 하는 방법, 테일인드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